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10일 금요일 밤에요. 미국 증시에 정말 예상치 못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맞아요. 꽤 오랫동안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확 흔들렸죠. 네, 그래서 비교적 평온했던 시장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크게 요동쳤는데 아마 많은 구독자님들이 밤잠 설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었던 기술주들, 이쪽 중심으로 조정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상했던 움직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현상을 직접 좀 들여다보고 분석해 봤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미국 증시의 급격한 변화를 모든 연령층의 구독자님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들이 다 같이 좀 하락세를 보였죠. 그렇습니다. 그 지수 자체만 봐도 하락폭이 작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확히 어떤 숫자들이 움직였고 또 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어떤 점들을 좀 시사하는지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10월 10일 금요일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날 미국 증시는 뭐랄까? 그야말로 파란불이었습니다. 대표 지수인 S&P 500 있잖아요. 이게 약 2.7% 하락 마감했어요. 2.7%요? 네. 이게 미국 500대 기업 주가를 반영하니까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야, 2.7%면 정말 상당한 하락인데요. 그럼 다른 지수들은 어땠어요? 기술 기업들이 많이 포함된 나스닥 종합지수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아, 더요? 네. 무려 3.6%나 급락했거든요. 3.6%? 와.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기업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약 1.9%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에 걸쳐서 매도세가 아주 강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 나스닥이 3.6%나 빠졌다는 건 확실히 이번 하락의 충격이 기술주에 집중되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하룻밤 사이에 투자 심리가 그냥 꽁꽁 얼어붙은 느낌입니다. 이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마감지수만 딱 보면 그날의 격동을 다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장중 움직임을 보면 훨씬 더 드라마틱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의 변동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한때는 600포인트 넘게 빠지다가 낙폭이 900포인트에 육박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900포인트요? 장중에요? 와,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였네요. 네, 이런 날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차분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그렇죠. 시장 전체의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했다. 이런 증거죠. 단순히 지수만 밀린 게 아니고요. 시장을 이끌던 몇몇 대형 기술주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 전체를 막 끌어내리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나 엔비디아 같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 이런 것들의 주가 하락세가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수 하락률 수치뿐만 아니라 그 장중의 극심한 변동성 그리고 특정 섹터, 특히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들의 급락이 두드러졌던 하루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네, 표현하신 대로 충격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비교적 잔잔했던 시장에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우 같았다고 할까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평온하던 시장이 갑자기 폭풍우를 만난 이유,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네, 이번 급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역시 그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또다시 미중 무역 갈등 문제인가요? 이게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 불거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을 시사하면서 대규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시장에 그냥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 이 발언이 딱 전해지면서 한동안 시장의 관심사에서 다소 멀어졌던
무역 전쟁의 망령이 되살아났고요. 이게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극도로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정치적인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네요. 네. 지난 몇 년간 저희가 봐왔던 패턴, 그러니까 특정 정치적 발언이 알고리즘 거래나 투자 심지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증폭되는 현상,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특히 요즘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워낙 보편화되면서 특정 키워드나 뉴스에 반응해서 자동으로 매매 주문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측면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언급은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키워드 중 하나였고요. 그렇다면 이런 무역 긴장 고조 우려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혹시 유독 더 큰 타격을 입은 분야나 기업들이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분야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아니면 중국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죠.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소비재 기업이라든지 산업재 기업들, 이런 곳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기술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했죠? 네. 타격이 컸고요.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하락의 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뭘까요? 이들 섹터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나 공급망 문제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들은 아주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은 중요한 생산 기지이면서 동시에 또 소비 시장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관세 부과나 무역 장벽 강화는 직접적인 비용 상승과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즉각 주가에 반영된 것이죠.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전기차 역시 중국 시장의 중요성, 또 배터리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이번 하락이 단순히 그 트럼프 발언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던 기술주에 대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시장에서는 종종 어떤 촉발 요인, 그러니까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 누적되었던 다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하락폭을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최근 기술주들이 단기간에 워낙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 이런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일종의 방화쇠 역할을 하면서 그 차익 실현 욕구와 맞물려서 매도세를 더욱 부추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하. 즉, 무역 긴장 우려가 직접적인 원인이긴 했지만 기술주 고평가 논란이라는 기저 요인이 하락폭을 더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정치적 발언이라는 불씨가 이미 좀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시장의 민감한 부분, 특히 기술 경쟁이나 공급망 이슈와 직결된 섹터에 기름을 부은 격이군요. 네,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가격에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는 기업들의 미래 실적 전망이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매도 반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일단 좀 몸을 사리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을 것 같은데요. 네, 명백히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위험 회피 성향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위험 회피요? 네, 불확실성이 갑자기 커지면 투자자들은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자산, 예를 들어 성장주나 변동성이 큰 기술주 같은 것들을 팔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으로 이동하거나 아예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번 하락에서도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미국 국채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혹시 국채로 몰렸나요? 그 부분이 이번 하락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의 그 공포감에 비해서 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시장의 장기적인 기대와 위험인식을 반영하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를 보면요. 이게 급락하지 않고 기준선, 벤치마크 레벨,
벤치마크 레벨 근처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금리가 기준선 근처에서 움직였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을 좀 더 큰 그림에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보통 경제 위기나 금융시장의 극심한 공포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막 사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 국채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나 2020년 팬데믹 초기에는 국채 금리가 확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 위험은 피하려 했지만 아직 미국 경제 전체에 대한 극단적인 비관론이나 금융 시스템 위기 같은 수준의 전면적인 공포감까지는 확산되지 않았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집안에 주식시장에서는 갑자기 불이 나서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고 있는데 집 밖 채권 시장에서는 아직 그 불이 동네 전체로 번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비교적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오,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딱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당장의 위험, 그러니까 트럼프 발언이나 기술주 조정 같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채권 투자자들은 아직 이것이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만한 초대형 악재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의 움직임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간의 이런 온도 차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급락 속에서도 채권시장이 보여준 상대적인 안정감은 좀 눈여겨볼 대목이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이번 사건은 구독자님들께서 현재 금융시장의 특징을 이해하시는데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 나눴듯이 현재 시장이 지정학적 뉴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변화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단 한 번의 정치적 발언이 글로벌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변수입니다. 네, 진짜 정치와 경제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둘째로는요. 시장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렇죠.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시장이 단 하루 만에 급변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네. 소위 complacency,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좋을 것이라는 안도감에 젖어 있을 때 이런 충격이 오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 하락이 기술주, 전기차, 반도체와 같이 최근 많은 구독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특정 섹터에 집중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혹시 투자하고 계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산업이나 기업이 있다면 이번 사례를 통해서 해당 분야가 어떤 종류의 외부 충격에 취약한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적 발표, 관세 언급 같은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이 관련 산업의 공급망이나 비용 구조 또는 최종 수요에 어떤 연쇄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특정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러한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떨어졌고 어떤 분야가 더 영향을 받았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다양한 변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하는데 이번 사례가 좋은 학습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12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관련 관세 언급으로 촉발된 무역 긴장 재점화 우려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6%나 급락하는 등 기술주, 전기차, 반도체 섹터의 조정이 두드러졌고요.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빠르게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심할 때 나타나는 국채금리 급락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기준선 부근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아직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 수준으로 번지지는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금융시장이 여전히 지정학적 변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시장 상황은 언제든 예측 불가능하게 급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갑작스러운 움직임과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금융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저희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가능한 쉽게 풀어서 구독자님들께 전달해 드리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구독자님들께서 복잡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께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실 만한 거리를 남기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번 사례는 특정 정치적 발언이라는 단일 뉴스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정치적 요인이 촉발제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수치 발표 같은 경제지표 충격이나 중앙은행의 갑작스러운 통화정책 기조 변화 혹은 또 다른 지정학적 갈등 같은 요인들도 비슷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앞으로 어떤 잠재적인 변수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예측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잠재적 요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구독자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와 깊이 있는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